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베이직 위젯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매트리얼 앱으로 그 스캐폴드 관련된 그 디자인을 해보는 걸 확인해 봤어요. 넌 매트리얼 앱으로도 만들어 봤고 매트리얼 앱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인 것들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그랬을 때 위젯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베이직 위젯 밑에다가 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gesture gesture 버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넣어 볼게요. 제스처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 매트리얼 다트로부터 임포트는 해오고요. 스테이트 레이스 위젯을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빌드 안쪽에 이 제스처 디텍터라는 걸 가지고 온탭 형태에 대한 프린트를 찍도록 해놨어요. 온탭을 하면 프린트를 찍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로 뭔가 이 밑에다가 텍스트로 인게이지라는 걸 찍었어요. 컨테이너 안에 차일드의 센터에다가 텍스트 인게이지에서 뭔가 찍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패딩 줬고요. 마진 줬고 그 크기는 50.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에서 서큘러 형태로 라이트 그린이 뭔가를 넣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요거 메인 다트를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올리기 전에 메인 다트에서 저 녀석을 호출해야겠죠. 제스처 버튼이라는 걸 호출해야 돼요. 자, 세이프 에이리어 안에다가 제스처 버튼이라는 거를 호출할 수 있게 해놓고요. 이 타이틀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둘게요. 마이 앱이라고 그냥 해버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요 디버그 메인 다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 이전 시간에 디바이스 매니저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얘가 좀 작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눌러서 닫아버리세요. 다시 누르면 열립니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세요. 크기를. 보시면 인게이지라는 게 표시가 됐죠. 제가 여기에서 인게이지라는 위젯을 한번 클릭하면 이 디버그 영역에 저 내역이 나올 거예요. 디버그 영역에 나올 건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크게 돼 있고 여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버그인가? 안 잡히네요. 네, 위쪽으로 얘를 조금 더 키우고 전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좀 뭐랄까 제대로 이 화면을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공간을. 자, 여기서 제가 인게이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제스처 버튼 was tapped 라고 해서 우리가 제스처 디텍터를 가지고 온탭 영역에 썼던 게 자동으로 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마이 스캐폴드 다트나 매트리얼 스캐폴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온프레스의 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제스처 버튼에서 온탭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매트리얼 쪽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 보시면 뭐 빨갛게 에러가 났는데 이거 콘스트 때문일 테니까 콘스트 지우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제스처 버튼 말고 얘는 매트리얼 스캐폴드 탭 아니고 온프레스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메인.다트에서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 녀석 다시 플루터 리스타트를 눌러서 재실행해 볼게요. 이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밑에 onPressed라고 뜰 겁니다. 그렇죠? 계속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onPressed 그 안에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제스처 디텍터를 가지고 onTap 영역에 처리하던 부분을 원래 있던 속성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pressed, onPressed라는 속성에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onPressed. 그 다음에 이제 stateless 위젯하고 stateful 위젯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베이직 위젯에서 stateless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그 차이점이 뭔지. 이름은 stateless 위젯 그리고 카운터라고 해서요. 카운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stateless 위젯으로 만든 카운터고요. 자, 복사를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stateless 카운터고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카운터가 있고 인크리먼트를 하게 되면 카운터를 뿔뿔 하고 프린트를 찍어요. 네. 그리고 onPressed 되었을 때 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에 이 카운트의 내역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위젯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여기 텍스트 영역에 있던 인크리먼트 카운터라는 게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stateless 카운터를 메인 다트에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하시고, 자, 에러가 떴는데 잠깐 가볼게요. 이게 stateless 카운터가 컨스트가 아닌데 이 상단에 컨스트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뜬 거니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릴로드 하시고, 자, 요걸 눌러주시면 인크리먼트 뒤쪽 카운트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눌러볼게요. 근데 카운트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잘못 만든 건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프린트 찍힌 내역을 보시면 카운터는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플루터 stateless 위젯의 특성인데요. stateless 위젯은 이 빌드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영역에 있는 카운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onPressed에 대해서 요 녀석, 이 프린트만 계속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UI에 대한 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stateless 위젯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stateful 위젯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stateful 위젯으로 만든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직 위젯에서 똑같이 add 할 거예요. new dot 그 다음에 stateful 위젯 그리고 카운터라고 이름을 칠게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tateful 카운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stateful 위젯이라고 있죠. 그리고 오버라이드 한 거 보면 create state라 그래서 state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counter state라는 걸 return 하도록 되어 있고요. counter state는 저희가 state를 만들 거예요. 이름은 stateful counter로부터 이제 state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제너릭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C#이나 C++ 또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너릭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가 넘어가서 counter state에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크리먼트 하고요. 인크리먼트의 set state를 통해서 이 카운터 풀풀의 변경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 풀풀의 변화가 있을 때 스테이트의 변경을 감지하고요. 재빌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빌드에 의해서 이 텍스트 영역 여기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플러스 된 게 적용이 되겠죠. 실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ain.dat에서 카운터라고 하시고요. 탭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다시 핫 리스타트 눌러주시면 자 변경이 되어 있죠. 이제 카운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인크리먼트 누르면 1, 2, 3, 4 올라가죠. 5, 6, 7, 8, 9, 10 자, 누를 때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화면에 변경이 되는 위젯 같은 경우는 stateful 위젯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동적인 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stateless 위젯은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앱과 뭔가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 따라서 UI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플루터에서 기본적으로 성능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록이나 프로바이더 등을 사용할 때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가지고도 이 스테이트풀 위젯 없이 이러한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빌드를 그냥 강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UI를 리렌더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바이더, 블록,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젯 내부 변수의 변경이 위젯의 빌드를 다시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가 없어요. 즉 한번 위젯의 속성이 정해지면 동적, 런타임 시 또는 클릭 등의 동작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리렌더 되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를 일씩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게 프린트 쪽에는 실제적으로 찍지만 UI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드. 이 빌드라는 게 새로 동작을 해서 리빌드 되면서 렌더하게 돼 있어요. 이 카운터 관련된 것들을요. 그런데 이 스테이트리스 위젯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의 변경을 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영역에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빌드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늘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stateful 위젯으로 가시면 stateful 위젯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속성의 변경에도 화면의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스테이트풀 위젯은 스테이트를 포함하며 속성이 변경되면 setS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요 화면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setState 되면 자동으로 이 위젯에다가 다시 빌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콜 되겠죠, 빌드가. setState라고 해놓은 이 카운터를 내부적으로 와칭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와칭에 의해서 이 카운터의 변경이 일어나면 이거 빌드 다시 해야 되네 하고 빌드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빌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아주 잘 만들어 놨겠죠. 리팩터링 된 어떤 퍼포먼스에 맞춰서 이 엘리먼트들을 비교로 해서 변경된 엘리먼트에 대해서 리렌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내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위젯이 다시 업데이트 되게 되는 거예요. setState가 발생할 때마다 빌드 과정이 다시 일어나고 동적 화면을 쉽게 구현하게 된다. 쉬운 건지 모르겠네요.
위에 이제 state list 위젯에서 생성한 거를 countable, 그래서 얘가 다시 작성을 했죠. 그래서 내역은 거의 비슷한데 state pool이라는 위젯을 상속을 받고요. 얘는 create state라는 걸 가지고 state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state는 state pool counter를 뭐 파라미터 t 타입 파라미터라고 해야겠죠. 이거를 뭐라고 했지? 제너릭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state를 상속받아서 카운터 스테이트를 다시 구현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increment라는 함수 내에서 set state로 호출해서 카운트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빌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이 다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위젯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되지만 블럭, 프로바이더, 리버파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화면의 변경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근데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때가 있긴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 init state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가 init state라는 게 있을 거고, 이게 아마 초기에 한 번만 이 스테이트가 생성될 때 한 번만 호출되는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거나 초기 호출할 때 한 번만 뭔가 작업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언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스테이트 풀과 스테이트 리스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고, 저 set state라는 걸 가지고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요, 스테이트 풀하고 스테이트 리스트는 구분을 해서 스테이트 풀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스테이트 풀 위젯을 상속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는 또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그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